다음은 레지스터 윈도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윈도우가 뭔지를 살펴보고 구성 방법, 그 다음에 순환 버퍼를 사용한 레지스터 윈도우, 그 다음에 레지스터 윈도우 적용 사례, 그리고 끝으로 전역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 윈도우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은 함수 파라미터 수와 지역 변수의 개수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연속 호출, 네스팅 정도가 적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레지스터 윈도우를 정의해서 파라미터와 지역 변수를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레지스터만을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라미터와 지역 변수는 메모리의 스택이라는 영역에서 저장해 두었다가 그 스택 영역에서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함수 호출 시마다 다른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레지스터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함수 복귀 시에는 이전 레지스터 세트로 세트만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레지스터 윈도우의 구성은 첫 번째로 파라미터 레지스터와 두 번째 지역 레지스터, 세 번째 임시 레지스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레지스터는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을 저장하고 복귀 시 결과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레지스터는 지역 변수에 할당되는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임시 레지스터는 함수 내에서 다른 함수 호출 시에 전달할 파라미터 값과 결과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지스터 윈도우 구성은 이와 같이 파라미터 레지스터와 로컬 레지스터, 템포럴 레지스터가 한 셋이 되고요. 이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전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갖다 놓게 되고, 이 템포럴 레지스터는 요 파라미터 레지스터 다음에 있는 얘가 호출한 콜러 함수가 호출한 콜리 함수의 파라미터 레지스터하고 이거 중첩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파라미터 패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역시 두 번째 레벨 j+1이라는 함수에서도 이와 같이 파라미터 레지스터와 로컬 레지스터, 템포럴 레지스터를 한 셋으로 갖게 됩니다. 윈도우 중첩, 즉 현재 레지스터 윈도우의 임시 레지스터와 다음 함수의 파라미터 레지스터를 중첩시킴으로써 데이터 이동 없이 파라미터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파라미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로컬, 그 다음에 템포럴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게 콜러 함수와 이런 레지스터 윈도우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에 이 콜러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인 이 콜리 함수는 요 파라미터와 로컬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겠죠. 템포. 요 부분을 중첩시킴으로써 콜러 함수가 콜리 함수에 전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은 전부 여기다 갖다 씁니다. 이 입장에서는 여기다 템포럴에다 갖다 쓰고, 콜리 함수는 파라미터 위치에 이전에 콜러 함수의 템포럴 레지스터가 파라미터 레지스터하고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읽고 쓰기 작업이 없이 바로 파라미터 패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 버퍼를 사용한 레지스터 윈도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환 버퍼, 서큘러 버퍼를 사용한 레지스터 윈도우를 구성하게 되면은 레지스터 윈도우를 중첩시켜 서큘러 버퍼 형태로 구현하게 되고, 이 경우에 커런트 윈도우 포인터라는 거하고 세이브드 윈도우 포인터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커런트 윈도우 포인트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함수의 레지스터 윈도우를 포인트하고 있고, 세이브드 윈도우 포인트는 가장 최근에 메모리에 저장된 윈도우를 포인트하게 되겠습니다. n개의 윈도우 레지스터 파일은 n-1개의 함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함수 A, 그 다음에 함수 B, 함수 C, 함수 D. 즉 함수 A가
B를 호출하고 B가 다시 C를 호출하고 C가 D를 호출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넛 형태로 서큘러 버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를 살펴보면 윈도우가 첫 번째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파라미터, 여기가 로컬, A의 로컬, 얘가 템프가 되겠습니다. B 함수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즉 B의 파라미터, B의 로컬, B의 템포가 되겠습니다. 즉 A의 템포하고 B의 파라미터가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라미터 패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의 템포와 C의 파라미터가 오버랩, C의 템포와 D의 파라미터가 오버랩. 이와 같이 윈도우가 오버랩 되면서 각각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패싱 타임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current window 포인트는 이 부분을 가리키고요. saved window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윈도우가 늘어나게 되고, 함수를 리턴하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current window 포인트가 계속 줄게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윈도우가 세이빙 되고, 함수로부터 리턴되면은 윈도우가 리스토어 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윈도우가 이제 D에서 E, F 이런 식으로 쭉 되면은 이제 오버랩 되잖아요. 오버랩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에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스테이가 쌓이게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스테이가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가 쌓고 F, G로 이렇게 하고 해서 서큘레이션 하면서 오버랩, 여기 이 서큘러 버퍼가 풀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스테이크가 더 쌓아놓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같이 오버랩드 윈도우에서 순환 버퍼 다이어그램은 A 함수가 B, B가 C, C가 D를 호출하는 케이스를 얘기하고요. 순환 버퍼 풀 상태가 되면은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가장 오래된 윈도우, 즉 A 함수의 윈도우를 메모리 스택에 저장한다.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레지스터 윈도우를 적용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8개의 윈도우 버퍼를 사용한 경우에 1% 정도만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세서로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스파크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8개의 레지스터 윈도우를 4개를 사용하게 되면 4셋을 사용하게 되고요. 버클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16개의 레지스터 윈도우로 8개 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테크놀로지 컴퓨터 같은 경우는 32개의 레지스터를 가진 레지스터 윈도우를 16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AMD 29000은 버클리 리스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서인데요. 이 경우에는 윈도우의 크기가 가변입니다. 가변 크기 윈도우를 사용하고 64개의 글로벌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128개의 윈도우용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레지스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끝으로는 글로벌 레지스터, 전역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레지스터는 전역 변수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역 변수 처리 방법은 컴파일러가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전역 변수로 영역으로 할당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와 같이 전역 변수 전역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벌 레지스터는 자주 사용하는 전역 변수를 전역 레지스터에 할당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즉 전역 변수를 저장하는 전역 레지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레지스터 어드레싱을 분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컴파일러와 링크해서 전역 변수를 찾아내서 레지스터에 할당해야 되는 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